네, 오늘 최적화 개론 2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교과서 제4판의 22장에 해당하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과목은 본래 이제 처음에 개설을 하려고 신청했을 때는 학부 그 AI 심화 과목으로 이제 최적화를 이제 뉴럴넷의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하는 그런 걸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수강생들 대부분이 대학원생이고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는 뉴럴넷에 관한 것도 조금 하지만 어쨌든 많은 대학원생들은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다음 과목을 들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대학원생이라면 꼭 알아둬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따라서 커버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줄여가지고 컨벡스라는 것을 아예 그냥 CVX 이렇게 사람들이 줄여서 말할 정도로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는 줄여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주 얘기한다는 거고 말의 경제성을 위해서 매우 자주 얘기한다는 것은 어쨌든 거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4판 기준으로 챕터 20이고 렉처 노트는 제가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제너럴한 이제 이게 set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하죠. set 캐피탈 오메가에 속하는 x 중에서 이 f를 미니마이즈하는 걸 찾으라 이런 건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들을 많이 봐왔어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들을. 그런데 이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문제가 뭐예요? 이게 전체가 예를 들면 r to the n이고 이게 캐피탈 오메가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셋들을 찾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FONC의 셋이라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거는 로컬 미니마이저이지만 어떤 거는 로컬 미니마이저가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모든 로컬 미니마이저는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necessary condition인데 여기 질문은 FONC가 necessary condition일 뿐만 아니라 sufficient condition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어떤 class of problems가 뭐겠느냐. 거기다 심지어 글로벌 옵티멀,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이저에 관한 거잖아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그런데 그게 글로벌 미니마이저까지 되는 그런 게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진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게 있느냐 했는데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서 too good to be true인 어떤 디자인이나 솔루션을 찾으면 트리비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이 덜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지 조금만 현실적으로 해도 그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닐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스, 그러니까 여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의 집합이 있다면, 모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의 집합이 있다면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은 사실 매우 작은 셋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학부 때 시노미 시스템부터 들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런 벤 다이어그램 또는 오일러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너무 큰 셋에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좀 작은 셋, 특히 이 셋을 잘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셋 안에서 만족되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퍼티들을 증명하고 티어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스티븐 보이드 교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란 걸로 끝장을 봐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오늘 배우는 거 보면 챕터 하나고 그냥 그냥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는 클래스가 있나 보다 싶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이분 제자들이 디벨롭한 걸 보면
우리 지금 사용하는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Problem Optimizations 이것보다 한 3배, 4배, 3배 가까이 두꺼운 책으로 한 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Convex Optimization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겠어요? 이 프로퍼티 때문에 그렇죠.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 글로벌 옵티멀리티를 imply 하더라. 그러니까 necessary and sufficient인 거고, 그래서 매우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는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뭐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말 없죠. 그렇죠? 예.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로컬 미니마이저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예. 데피니션이 먼저 나와야죠. 그러니까 X star is a local minimizer. 그래서 if가 뭐였어요? 예. if가 there exists R positive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constraint set과 유클리디안 보울이라고 하죠. X 스타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포지티브인, 그렇죠? R을 잡으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X가 여기에 속하면 어떻다고요? fx 스타와 fx를 비교하면 항상 이렇게 되면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말하기 전에 제로스 오더 네서서리 컨디션이 있었죠. 제로스 오더 네서서리 컨디션. 그래서 데피니션으로부터 네서서리 컨디션으로 가는 사실 퍼스트 스텝 스톤이 제로스 오더 네서서리 컨디션인데 이게 많이 강조가 안 되면서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뭐였어요? 어떤 개념이 나왔죠? 기억하겠지만 feasible direction이라는 개념이죠. feasible dire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데피니션으로부터 necessary condition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feasible direction 관련해서 여러분이 mental representation으로 반드시 가지라고 한 example이 뭐였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요거 이제 원들이에요, 그렇죠? 중심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경계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캐피탈 오메가인 최적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오리진 O에서는 feasible direction이 뭐예요? feasible direction이 x 원축 방향밖에 없죠. 맞습니까? feasible direction은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definition과 맞춰보면 definition은 어떻게 돼요? definition은 요렇게 유클리디안 보울을 잡잖아요. 그러면 사실 feasible direction으로 움직여서 도달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저 볼 안에. 그래서 feasible direction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necessary condition화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로스 오더 necessary condition을 먼저 얘기하면 feasible direction at x star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for all feasible direction D at x star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어떻게 되면 제로스 오더 necessary condition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디렉션에 따라서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저 디렉션에 따라서 이번에도 R 오브 뭐 알파라고 할까요? 우리 알파 많이 썼으니까 알파 오브 D 포지티브 such that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X 스타에서 알파 D. 그러니까 뭐냐면 D를 다르게 잡으면 사실 알파를 일반적으로 다르게 잡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포지티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베타로 하고요. 베타가 알파 D에서 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feasible direction, every feasible direction에 대해서 각각의 D에 대해서 각각의 알파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제로보다 크고 그 알파보다 작은 베타를 이용해서 x0로부터 쭉 움직이면 그 내 움직인 라인 세그먼트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더 커지거나 같아지는 거죠.
이게 제로서도 necessary condition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define을 했고 제로스 오더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first order잖아요. 그래서 first order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first order 하려면 objective function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f가 뭐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 과목에서 사용한 smoothness는 뭐였어요? 그냥 differentiable이 아니라 differentiable하고 그 derivative가 continuous한 경우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디어리를 그런 가정 두지 않고 그냥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디벨롭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예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뤄줘야 한다거나. 그래서 이 과목은 개론 과목이기 때문에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경우들을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objective function 또는 어떤 때는 심지어 constraint function들도 테일러 시리즈와 little o 노테이션을 써서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인데 이제 set만 주어진 거예요. 간단하게 이 zeroth order necessary condition과 매우 유사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는 보면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거를 어때요? 죄송합니다. 예, 요거를 베타 d를 예를 들면 아니면 그냥 x라고 할게요. 얘를 fx 스타 플러스 그레드 f 오브 x 스타에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x 스타 그 다음에 플러스 리틀 o 오브 x 마이너스 x 스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요 녀석이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이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음수가 되면 어때요? 어떤 리틀 o 펑션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더 빨리 0으로 가면서 이게 음수가 돼 버리잖아요. 요 전체가. 그래서 necessary condition은 요 녀석이 non negative여야 한다. 물론 feasible direction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었어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요 necessary condition에는 feasible direction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인테리어는 어때요? X스타가 X스타에서 어떤 논볼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X들이 다 오메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어떤 D가 feasible 하면 네거티브 D가 feasible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했었죠. 네, 맞습니까? 사실 뭐 E1, E2 한 다음에 뭐 네거티브 E1도 feasible 하고 네거티브 E2도 feasible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컴포넌트 와이즈 다 제로라는 걸 이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set constraint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functionally constrained.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 set constraint와 functionally constrained로 접근하는 거예요. set constraint에서 그냥 abstract한 오메가가 있는 경우와 여기서는 이제 functionally constrained, 즉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과 in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인데 첫 번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equality only 드릴 때죠. 그래서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여러 개 있어서 걔를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으로 묶어서 여기 이제 벡터 제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가졌어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으로 라그랑주 컨디션이라는 게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주의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x 스타가 is a regular local minimizer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then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라그랑주 conditions 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equality,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가 주어지는 최적화 문제에서도 만약에 x스타가 regular local minimizer면 then KKT conditions를 만족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은 문제를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아직 정의하진 않았지만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한정해 놓으면 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들이 다 sufficient condition이 되고 다만 로컬 미니마이저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클래스 오브 프로블럼즈가 뭐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응용 범위도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노다지였죠. 어떤 산에 가서 금덩어리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와 신난다 한 사람이 있었고 여기 금덩어리가 있으면 근처에 금 광맥이 있겠네 하고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드 교수님은 열심히 파가지고 성공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할 텐데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지만 그 스티븐 보이드 교수님의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말하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정의와 우리 책 총 교수님 책에서 말하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여기가 이제 set of all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해봐요. The set of all optimization problems라고 하면 요게 이제 convex optimization problems in this textbook이에요. 예. 조금 크고 그다음에 요게 조금 작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여기 void cvx in 여기 그러면 총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스 그다음에 보이즈 텍스트북. 그래서 이 총 교수님 책에서 우리가 배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스와 그 컨시퀀스들 결과들이 좀 더 커요. 네. 그러면 왜 보이드 교수님은 좀 더 작은 셋을 했겠어요? 네. 뭔가 이제 티어리를 일관되게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소개할 이 방식으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좀 작은 집합으로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드 교수님의 이 책을 보다 보면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저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총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스의 정의가 대체적으로 그 받아들여지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의를 또 모르면 또 곤란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요 constraint set과 objective function에 각각 얘가 convex하다예요. 그러니까 f is convex, 그다음에 omega is convex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뭐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집합이고 얘는 함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뭐가 컨벡스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집합에 대해서 컨벡스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셋에 대해서 컨벡스하다 안 하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함수에 대해서 컨벡스하다 안 하다라는 말이 있고 이 두 개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 그러면 뭐 심성이 곱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물건에 대해서 착하다 그러면 요즘 쓰는 말로 가격이 착하다는 거죠. 가격이 이제 성능에 대해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듯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set convexity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set convexity 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function convexity를 정의하기 때문에 먼저 set convexity를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 책에서 하는 것이 보이드 교수님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집합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우리 책에서는 항상 이 전체 집합을 constraint set이 속하는 어떤 전체 집합을 벡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드 교수님 책에 보면 저게 뭐 예를 들면 뭐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리스들의 집합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또 그쪽 티어리가 보편적인 좀 더 큰 집합에서 논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보이드 교수님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사실 이제 컨스트레인트
것을 만드는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을 좀 특화해 놨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해놓는 바람에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디어리를 또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셋이 컨벡스하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셋이 컨벡스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있는데 셋이 컨벡스하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을 골라내요. 그래서 얘를 뭐 y와 z라고 해봐요. 그러면 y에서 z까지, 물론 우리 지금 요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 점들이죠. y에서 z까지 라인 세그먼트, 그러니까 이렇게 이은 선분이죠. 이 선분 안에 있는 선분은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모든 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또 그 집합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그래서 for any y and z in 오메가. 그런데 이제 distinct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y와 z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y와 z가 다르면 그 다음에 알파를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1이면 y가 나오고 알파가 0이면 z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당하면 요 내분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뭐예요? 알파를 쭉 바꾸면 이게 이제 라인 세그먼트인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요 라인 세그먼트에 있는 모든 점들은 오메가 역시 속한다. 그럼 뭐 이렇게 막 두 개를 뽑아서 임의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피지컬리 또는 리얼 월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랬어요.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V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여긴 세타라고 잡았는데 세타 안에 있는 임의의 U를 내가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즉 라인 오브 사이트 안에 들어가야죠. 라인 오브 사이트 패스가 존재해야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방이 있는데 직사각형 방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두 점은 심지어 이 녀석도 내가 다 어느 지점에서나 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긋고 나면 여기 있는 녀석들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건 컨벡스 셋이 아닌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점들은. 그래서 어쨌든 데피니션 뭐라고요? 어떤 셋이 오메가가 컨벡스 셋이란 말은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뽑았을 때 그 라인 세그먼트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오메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들을 보면 뭐 제일 간단한 게 이런 원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예요? 뭐 폴리토프라고 하나요? 그래서 부채꼴 아닌데 뭐 하여튼 여기서도 어쨌든 두 점을 뽑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컨벡스면서 바운디드 셋을 하나 보여준 거고, 여기서는 컨벡스면서 언바운디드 셋을 보여준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R to the 1인데 R to the 1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 항상 선분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선분이라면 컨벡스 셋이 되겠죠. 컨벡스가 아닌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건데 U 지점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긋고 나면 여기 있는 점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컨벡스가 아니고, 여기서도 U 지점에서는 이렇게 긋고 나면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따라서 이제 컨벡스 셋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데피니션을 잡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두 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셋이 엘리멘트 하나도 없다거나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두 점을 잡았는데 못 잡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무조건 컨벡스 셋이죠. 맞아요? 우리가 로직을 그렇게 가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들은 좀 특별한 경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라인이거나 라인 세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스페이스는 뭐 서영대수 시간에 배운 거고요. 하이퍼플레인은 어때요? 제일 간단한 어떤 하이퍼플레인인 뭐 R to the n 그러면 R to the n-1 디멘션을 갖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저게 오리진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오리진을 지나지 않으면 쟤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뭐 이런 거죠. x in R to the n이고요. 그다음에 a 트랜스포즈 x 이퀄 뭐 b,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0이면 이게 서브스페이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b가 제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인터섹션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1과 x가 b1 되는 x in r to the n과 인터섹션 또 x in r to the n이면서 이번엔 a2 트랜스포즈 x in b2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뭐 몇 개를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1 트랜스포즈, A2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만들고 X 이퀄 B1, B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을 리니어 버라이어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프 스페이스는 뭐예요? 해프 스페이스는 하이퍼플레인 같은 거에서 부등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R to the N A 트랜스포즈 X less than or equal to B 이렇게 하면 이제 half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R to the N도 당연히 컨벡스 셋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거 표기했었어요. 제가 뭐였죠 이게? non negative authant non negative authant도 여기 있지만 컨벡스 셋이죠. non negative authant가 컨벡스 셋인 거는 뭐 일단 R to the 2에서 생각하면 뭐 너무 당연해서 이걸 왜 증명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 어때요? 연결하면 항상 요 first quadrant에 있죠. 여기서는 quadrant라고 하죠. first quadrant. 그래서 이제 컨벡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에서는 아까 이걸 뭐라고 했죠? 리니어 버라이어티죠. 리니어 버라이어티가 컨벡스하다는 걸 보여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사실 선형대수 시간에 많이 봤듯이 ax equal b를 만족하는 모든 x는 어때요? particular solution, homogeneous solution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어떤 ax 여기 이제 h라고 쓴 거예요. homogeneous라고 제가 homogeneous 제로 그래서 이런 이제 x들은 굉장히 많고 particular solution 하나를 찾아요. 이렇게 되는 그러면 모든 x in 오메가에 대해서 x는 x particular 더하기 어떤 homogeneous solutio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뽑는 거죠. x1과 x2. 그래서 뭐 x1은 x particular 더하기 x homogeneous 1. 그다음에 x2는 x particular 플러스 x homogeneous 2 한 다음에 얘를 알파벳하고 얘를 1-알파벳에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차피 또 x 파티큘러가 되고 얘는 알파 x 호모지니어스 1 더하기 1-알파 x 호모지니어스 2인데 요 알파 x 1 더하기 1-알파 x 2를 어때요?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 식을 만족하나요? 그래서 a를 곱해요.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a를 곱해요.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a를 곱하면 여기 a가 곱해지고 얘는 이제 배분에 의해서 axp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들이니까 다 b가 되죠. 따라서 어때요? 요 값도 요 벡터도 오메가에 속하죠. 그래서 리니어 버라이어티도 컨벡스 셋인 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컨벡스 셋이 아닌 건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이 스티븐 보이드 교수님 강의를 봐도 얘기가 나와요. 그냥 카운트 이그젬플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두 점을 찾은 다음에 뭐예요? 두 점을 찾은 다음에 그 라인 세그먼트에 있는 라인 세그먼트 안에 있는 한 점이 그렇죠. 속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이제 셋의 컨벡서티예요. 제가 말했지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다.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그렇게 말하려면 두 개의 컨벡서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컨스트레인트 셋이 컨벡스 셋이다. 지금 이제 컨벡스 셋이 뭔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셋 컨벡서티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펑션의 컨벡서티를 배울 거예요. 그럼 펑션의 컨벡서티는 그냥 뭐 이름만 똑같고 상관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펑션이 컨벡스하다는 것은 항상
펑션의 프로퍼티, 예를 들어서 펑션이 연속이다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것과 어떤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모든 정의구역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 함수는 항상 뭐 정의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심 있는 영역을 말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의 펑션의 컨벡시티 얘기할 때도 펑션의 컨벡시티 얘기할 때도 어떤 집합으로부터 이제 집합에서 정의될 때 일단 그 정의 구역이 컨벡스 셋이어야지 우리가 컨벡시티를 논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컨벡스하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의 도메인 또는 도메인보다 더 작은 집합이 컨벡스 셋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셋 컨벡시티가 이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피니션인데 이게 언뜻 보면 무슨 얘기지? 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잘 보면 아는데 일단 함수가 그래서 어떤 요건 컨벡스 셋이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벡스 셋에서 컨벡스 펑션이다. 그러니까 컨벡스 셋 상에서 컨벡스하다. 예요 함수가 무슨 뜻이냐면 일단 오메가에서 서로 다른 yz를 골라요. 이거 똑같죠 앞에서 할 때랑. 그런데 앞에서 셋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y와 z를 있는 라인 세그먼트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0에서 1. 그래서 알파 y 1 마이너스 알파 z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라인 세그먼트에서 함수 값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f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예요? y에서의 함수 값이고 요건 z에서 함수 값인데 그것을 웨이티드 썸 한 것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f를 예를 들면 뭐 r into r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r1인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오메가를 r1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제 쿼드레틱이에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 정의가 말하는 컨벡스하다는 게 뭐예요? 일단 이 우리가 r에서 오메가인데 이게 변환하다가 다 엉망이 됐어요. 또 알파고요. 또 1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인데 이게 변환하다가 이상하게 됐어요. 여기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아요. 여기서는 x와 y를 잡았어요. 이 점 x와 이 점 y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r에서 이게 오메가니까 내가 이 두 점을 그냥 쭉 이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점 상에 있는 모든 점은 당연히 여기 속하죠. 왜냐하면 오메가가 컨벡스 펑션이라고 우리가 컨벡스 셋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또 컨벡스 셋이죠. 이 경우에도.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에 대해서니까 여기서의 함수 값이 있잖아요. 요게 함수 값이죠. 요 높이가 맞아요. 요 높이가 함수 값이고 여기서 요 높이가 함수 값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선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 상에서의 함수 값들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함수 값들이 요렇게 요 점을 따라가면서 함수 값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요렇게 따라가면서 보면 맞습니까? 요 지점에서는 요 값, 요 지점에서는 요 값, 요 지점에서 요 값 이렇게 함수 값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해당하겠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f 오브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의 이건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래프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다시 얘기해요. x와 y 사이에 있는 어떤 점들을 잡을 때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이 함수를 이 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니까 이 높이가 이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yz라고 했지만 이제 x, y를 생각했는데 x에서의 높이는 이 높이죠. y에서 높이는 이 높이인데 이거를 알파 웨이트를 주고 1 마이너스 알파 웨이트를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알파가 1일 때는 뭐가 나오죠? 알파가 1일 때는 이 높이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알파가 이 높이 1일 때는 이 높이가 나오고 알파가 0일 때는 이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 스페이스 상에 생각하면 요 right hand side는 이 선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을 따라 움직이죠. 그렇습니까? 주의하세요. 함수 자체는 r1 from r1 into r1인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 공간인 2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의 점들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 같은 알파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때요?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하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알파를 주면 요 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서 움직이는 녀석과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녀석,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 공간상에서 두 점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함수 값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 있죠, 요 선이 요 녀석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면 컨벡스하다라고 하겠다는 거. 아시겠어요? 사실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할선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할선, 시컨트 라인이죠. 시컨트 라인. 또는 뭐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지만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은 라인 세그먼트 joining two points on the graph예요. 그래프 상의 two point예요. 그것보다 항상 그 라인 세그먼트가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컨벡스를 정의했으니까 컨케이브도 정의하는데 컨케이브는 함수에 네거티브 붙였더니 컨벡스면 이제 컨케이브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trictly convex는 보통 이제 이렇게 equality랑 inequality 같이 있을 때 strictly 그러면 뭐예요? 네, 등호를 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호를 떼면서 strict convexity, strict concavity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이그젬플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first quadrant예요, 그렇죠? 예. function from f가 r2 into r1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의구역은 전체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요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x1, x2에서 non negative authant 여기서는 이제 뭐 first quadrant죠. 그래서 함수가 요 first quadrant에서 convex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답은 아닌데 왜 아닌지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축을 긋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이 1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곱이 2인 것들.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1에서 2로 얘를 바꾸면 어때요? 요 사이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두 점을 잡아요. 내가 이 오메가 안에서 두 점을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요 x1 equal x2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이렇게 잡아요. 예를 들어서 2, 2분의 1과 2분의 1, 2를 잡아요. 일부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어때요? 이렇게 이었을 때 저건 이제 도메인 상에서 라인 세그먼트죠. 그러면 저 각각의 포인트인 라인 세그먼트에서 함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함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함수 값은 어때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가면서 증가했다가 감소하겠죠. 맞아요? 예. 그런데 저 함수 값들을 그냥 내분한 건 어떻게 돼요? 똑같죠. 1로. 예. 그래서 거꾸로 돼 있죠. 예. 사실 뭐 컨케이브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컨벡스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발레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컨벡서티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가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기 위한 데피니션, 그 다음에 제로스 오더 네세서리 컨디션, 퍼스트 오더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컨벡서티도 조금 전에 우리가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정의했잖아요. 심지어 뭐 연속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컨벡스 펑션이면은 연속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 넘어가고 예, 그런데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분 가능할 때는 또 어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펑션 컨벡서티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데피니션이 있어요. 예, 데피니션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얘는 어떤 컨벡스 셋에서 정의돼야 되고 그 컨벡스 셋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걔 두 개를 라인 세그먼트 상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요? 두 개의 함수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오리지널 함수를 이밸류에이트 하고요. 하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선형 함수를 이밸류에이트 해서 그 선형 함수가 그 오리지널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지 컨벡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빼먹었다고 제가 했지만 렘마는 뭐냐면 그래서 함수가 컨벡스하면 얘가 컨티뉴어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거예요. 만약에 이제 또 하나의 렘마인데 렘마가 함수가 컨벡스 하면서 또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되죠? 이건 고등학교 때 안 했던가요? 네. 접선을 생각하는 거죠. 접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컨벡스 셋이에요. 그리고 함수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인데 함수가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면 그다음에 이건 디어렘이네요.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놀랍게도 이제 이렇게 돼요. 요 식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또 막 헷갈리니까 이것보다 요거 먼저 고등학교 때 식으로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f가 r1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분 가능해요. f는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번 미분 가능하고 그게 또 연속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 디어렘에 따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요. 임의의 점을 하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x라고 잡았어요. 그럼 x에서 그 전에는 어때요? 그냥 데피니션대로 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을 잡아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을 이제 잡아도 되는데 사실상 이제 하나를 잡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접평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죠? 사실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접선 또는 접평면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배웠을 텐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 가르쳐서. 그런데 이제 대학 미적분학 책 잘 쓰여진 책들을 보면 아예 정의 자체가 저래요. 그러니까 함수가 from r1 into r1이든 rn into r1이든 간에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그 점에서의 접선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existence와 접선의 existence와 uniqueness를 한 번에 말하는 게 미분 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이 이제 존재하고 유니크한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으면 다른 점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항상 컨벡스 펑션 그러면 컨벡스 셋을 생각해야 되고 한 점 잡고 접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디스팅트한 다른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y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y를 잡은 다음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요 안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두 함수를 이밸류에이트 했다 그랬잖아요. 오리지널 함수와 라인 직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건 뭐냐면 요 점에서 요 접선 있잖아요. 또는 접평면의 함수 값을 이밸류에이트 해요. 그러면 요 값이죠. 맞아요? 이게 f of y죠. 그리고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죄송합니다. 이게 f of y죠. 이게 f of y고요.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요 접선인데 요 접선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식이 요걸 z라고 하면 z는 fx 더하기 그레드 fx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식에 따르면 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컨벡스 펑션 정의할 때는 오리지널 펑션이 더 아래에 있는 건데 접선 또는 접평면으로 할 때는 그 직선이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펑션이 위에 있고.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으로 이 전체 요걸 이제 나중에 에피 이렇게 부르는데 에피 그래프를 서포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도메인 상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펑션 f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본래 임의의 y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x로부터 그래드 f of x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x 더하기 little o of y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f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때 나타나는 consequence죠. 예, 그런데 컨벡스 하다는 것이 뭘 뜻한다고요? 예, 뭘 뜻한다고요? 예, 여기서 얘 날리고, 그렇죠? 얘는 킵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 그러면 뭔가 이 지금 증명을 하려면 요 녀석을 써야 되겠구나는 느낌이 딱 들죠. 예, 그래서 증명이 책에 보면은 저걸 써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써서 뭐 그대로 하면 되고요. 네. 사실 우리가 전에 얘기하던 feasible direction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녀석이 라인 세그먼트 안에 있는 라인 세그먼트 안에 있는 걸로 바꾸고 나서 요 녀석이 이제 함수 값인데 함수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있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유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first order고요. 그러니까 f가 한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때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f가 두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미분할 때는 항상 뭐예요? 오픈셋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점이 클로즈드면 점에 댕글링 하면은 유니크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간을 마이너스 1 해서 1과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켰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래프로 생각하면 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접하는 평면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접한다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서 조금 움직였을 때 어때요? 항상 함수값이 이제 여기 기준으로 하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유니크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픈셋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픈이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할 때도 이제 오픈셋 오메가에서 이제 함수가 컨벡스 해요. 여기는 오픈셋도 컨벡스 셋이고 펑션도 이제 컨벡스하고 함수가 두 번 컨티뉴어스리 디퍼런시able 하면 디어렘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은 모든 x인 오메가에 대해서 해시안 매트리스가,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f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하다는 것은 뭐죠? 어떤 넌제로 제로도 상관없고 어떤 벡터 d를 앞뒤로 곱해서 쿼드레틱 폼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d에 대해서. 이게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의 정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딱 느낌상 여기 써놨지만 함수가 y라고 써야 되는데 y가 f of x에 그 다음에 1개 미분 y 마이너스 x 더하기 이제 2개 미분이 나오겠죠. y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의 해시안 오브 x y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리틀로 오브 y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의 컨시퀀스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컨벡스 펑션의 정의를 쓰면 요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해보세요. 다 있어요 책에. 요거는 제가 오늘 숙제로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컨벡스 펑션은 데피니션 그 다음에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때의 디어렘, 두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때의 디어렘 이렇게 있는데 요 디어렘은 다 어떻다고요? if and only if 디어렘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등가예요, 등가. 자, 그 다음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개 이제 디어렘을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디어렘인데요.
일단은 뭐 다시 말하지만 이제 문제가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constraint set이 convex set이고 이 함수가 이 constraint set 위에서 convex func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convex, 얘도 convex on 오메가, 얘는 convex.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뭐 convex optimization problem 또는 convex programming problem 뭐 이렇게 불러요. 요즘은 이렇게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convex programming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봤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볼 건데 linear programming 문제들은 대표적인 이제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에요. 자, 이제 디어렘이고요. 말했듯이 제가 이제 노트가 책 3판 기준으로 돼 있어서 오늘 일부러 4판 기준으로 다 바꿔놨어요. 여기 있는 데피니션들 이런 것들을 다 쓰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디어렘들 있잖아요. 여기도 4판에 있는 걸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프루프에서 얘들을 불러서 쓰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바꿔놨어요. 자,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가장 중요한 디어렘인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포인트가 뭐 x 스타 인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게 글로벌 미니마이저라는 것은 이것이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라는 것이 if and only if 글로벌 미니마이저.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로컬 미니마이저를 찾았어요. 뉴메리컬하게 어떻게. 그래서 이거 로컬 미니마이저가 틀림없어. 왜냐면 뉴메리컬하게 찾다 보면 스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스탑하고 나서 여러분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이거는 글로벌 미니마이저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뉴메리컬 최적화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퍼티죠. 왜냐하면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들은 항상 로컬 미니마이저, 로컬 옵티마이저들을 찾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 디렉션 글로벌이면 로컬이다는 너무 데피니션에서 당연하고 이제 이걸 보여야죠. 로컬이면 글로벌하다. 언뜻 보면 이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정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써서 얘는 같이 증명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roof by contradiction을 써요. method of proof를 위해서.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인데, 로컬 미니마이저예요. 로컬 미니마이저인데 글로벌은 아니다. 미니마이저 but not a global minimize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아닌 로컬 미니마이저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x 스타 말고 한 점을 더 잡아야죠. 컨벡스 셋 얘기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스타가 아닌 y를 하나 잡아요. 어디서? 당연히 컨스트레인트 셋 안에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아니니까 요 y에서 아무 y나 잡는 게 아니라 더 작은 y를 잡을 수가 있어야죠. 얘가 글로벌 미니마이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벌 미니마이저 근처에 있는 녀석이라서 x 스타보다 더 작은 함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ere exists y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게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이고 얘가 함수 값이 더 작아요.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요 안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정의에 따라서 요 포인트 상에 있는 함수값, 그러니까 f of 뭐 예를 들면 알파 x 스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y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컨벡서티의 정의에 따르면 얘가 이제 함수값이고 이게 더 아래에 있죠. 그럼 이렇게 돼야죠. 알파 f of x 스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f of y 스타 y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게 컨벡서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컬 미니마이저라면서요.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라면서요. 그러면 x스타에서 로컬하게 잡으면 볼을 잡으면 이 안에서 얘가 로컬 미니마이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작게 잡아도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으니까 알파가
알파가 1이 아닌 이상, 1이 아닌 이상은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그러니까 for 그러니까 여기서 if 알파가 1이 아니면 얘는 fx 스타보다 작죠. 맞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했는데 알파 조금만 움직여도 더 작아지죠. 따라서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컨벡서티가 함수의 컨벡서티가 로컬 미니마이저가 글로벌 미니마이저라는 것을 그냥 보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디어렘을 이제 프루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뭐 그렇구나인데 그게 아니죠. 말했지만 이제 함수가 그냥 단지 convex function defined on a convex set이 아니라 한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때, 두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때, 또는 한 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데 좋은데 constraint set이 그냥 일반적인 set constraint가 아니라 functionally constrained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펑션들이 뭐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라고 하면서 이제 equality, inequality, 라그랑지안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요 렘마예요. 요 렘마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가 있어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이제 어떤 함수예요. 싱글 밸류드 함수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컨벡스 펑션인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컨벡스 펑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니라 이제 컨스트레인트 펑션에 쓸 펑션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컨벡스 펑션이 있는데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는 요게 뭐죠? 요게 서브 레벨 셋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fx1, x2가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인데 내가 fx1, x2가 1인 x1, x2들의 집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이 나오죠. 이게 x1축, 이게 x2축, 1, 1 이렇게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나오죠. 참고로 이거를 1, 2 하면은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1, 루트 2, 뭐 루트 3 이렇게 쭉 증가하잖아요. 이런 것은 레벨 셋이라 그러고 지금 나의 레벨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의 집합 그러면 서브 레벨 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요 렘마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컨벡스 펑션의 서브 레벨 셋은 컨벡스 셋이다예요. 한번 봅시다. 참고로 얘는 컨벡스 펑션입니까? 얘는 컨벡스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해시안을 구해보면 10, 20, 2002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1에 대해서 2x1이죠. 맞아요? x2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래드 f가 2x1, 2x2잖아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보세요. x1, x2에 대해서. 그러면 2002가 나오죠. 그리고 저게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리스죠. 맞아요?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if and only if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면인데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포지티브 데피니트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니까 얘는 컨벡스 펑션이에요. 그리고 얘의 서브 레벨 셋은 조금 전에처럼 다 1이죠. 맞습니까? 요 도메인 상에서의 집합이잖아요. 얘는 도메인 상에서의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셋 내에서의 집합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G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컨스트레인트 셋은 아닌데 그냥 컨벡스 셋이고 나중에는 컨스트레인트 셋이 될 거예요. 도메인이라고 보세요. 어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의 서브 레벨 셋은 컨벡스 셋이다. 이게 말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요. 컨벡스 펑션의 컨벡스 셋 안에서의 서브 레벨 셋은 컨벡스 셋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참고로 프루프도 여러분이 이제 해보세요. 숙제로 내줄게요. 이건 다.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은 그래도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컨벡스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에서 그러면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유니크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그지스턴스와 우리가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말을 할 거거든요. 유니크니스. 근데 이그지스턴스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보이드 교수님 책에서 나온 슬라이드로 할 때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존재하면 이제 유니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유니크 안 할 때 두 개 있다고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면 x1, x2가 있어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4개의 점이 다 글로벌 미니마이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 4개의 점으로 내가 컨벡스 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컨벡시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컨벡스 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점을 다 연결하고요. 이 내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점들도 전부 글로벌 미니마이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set of all global minimizers is convex. 이거는 뭐 숙제로 내주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핵심인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관련돼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앞에서는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DRM convex optimization 문제에서는 local minimizer implies global minimiz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컬 미니마이저이기 위한 necessary condition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sufficient condition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다 한번 보세요. 로직을.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로컬 미니마이저이라는 게 necessary condition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아닌 게 일반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로컬 미니마이저가. 그런데 컨벡스 문제에서는 심지어 이것 자체가 글로벌 미니마이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셋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if and only if. 주의할 게 물론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뭐예요? 제로스 오더 빼고 나면 어때요? 다 미분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드 f가 x 스타에서 어때요? feasible direction과 내적해서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경계에 있을 때도 포함하니까 인티리어 포인트일 때는 스페셜 케이스로 얘가 0이다. 뭐 이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For all feasible direction. 인티리어에 대해서는 0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었어요? first order type인데 실제로 라그랑지 컨디션은 뭐였어요? 얘가 레귤러 로컬 미니마이저 이렇게 되는 거죠. 레귤러 로컬 미니마이저이고 컨스트레인트 셋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로 돼 있으면 if 이걸 만족하면 then 얘들을 만족한다. 그 다음에 오메가가 이퀄리티 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로 되어 있고 x 스타가 레귤러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한 대로 FONC가 sufficient 하다는 것을 하나씩 보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뭐 더 오늘 좀 길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15분까지 해야 되겠는데 먼저 set constraint일 때 그러니까 요 녀석일 때죠. 요 녀석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증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증명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던 렘마나 이런 것들을 쓰죠. 봅시다. 먼저 f가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했으니까 convex function이라는 것 f가 convex function이라는 게 한번 differentiable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접선보다 함수가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까는 이제 일반적인 x와 y 또는 y와 z를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클레임하는 로컬 미니마이저 x 스타와 임의의 y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x 죄송합니다. 임의의 x. 그래서 임의의 x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볼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의의 x에서의 함수값은 저평면의 값이죠. 저평면에서의 x에서의 값이죠. 이게 그것보다 위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접선 그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점들에서 이 저평면에서의 함수값보다 실제 함수값이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가 크잖아요. 지금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했어요?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어때요? 얘를 만족하죠. 모든 feasible direction에서. 그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얘가 그레이드 f 오브 x 스타고 얘는 뭐가 돼요? 지금 x와 x 스타가 둘 다 오메가 안에 있고 오메가가 컨벡스 셋이고 따라서 뭐예요? 얘는 feasible direction이 되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line of sight. 그게 컨벡스 셋의 가장 큰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넌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넌 네거티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값에다가 넌 네거티브를 더해야 되죠. 모든 x를. 그러면 이게 fx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글로벌 미니마이저죠. 물론 같은 녀석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더 작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놀랍죠?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리어일 때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디어렘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주어졌을 때로 하겠어요. 지금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컨벡스해요. 이 셋 오메가가. 자, 그러면 우리가 데피니션에 따르면 데피니션 임플라이 하는 건 뭐예요? y와 z가 오메가에 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이제 연결해야죠.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오메가에 속한다는 것은 뭐가 돼요? h로 씌워야죠. 이제 이렇게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0 for alpha in 0,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데피니션에 따르면 equality constraint 펑션으로 오메가가 주어진다는 것은 얘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쓸 거예요, 우리가.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합시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서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